안녕하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대선에서도 승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하면서 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의 화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통합해야 합니다. 또 좌우를 잘 완화하고, 이념 대립을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이라고 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학교라고는 문학회에 가보지 못한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치과대학 5학년 때 저는 유신의 감옥으로 들어가서 20개월 동안 투옥됐습니다.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와 아내가 함께 전두환의 감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년 동안 전기기술자로, 노동자로 이렇게 생활하는, 서민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일하고 사선 의원으로, 그리고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우선 부산 경남에 이름 있는 분들은 다 대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대선에 많이 나오시게 되나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부산, 경남 또 경북이 11번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 12번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패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김영환 후보께서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을 이래 엎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집권을 많이 한 것은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작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시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그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갈라가지고 그쪽 지역에 후보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쪽이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패권주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김영환 후보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에 부산 경남에서 4명의 후보가 있고 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도 앞으로 야권 후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부산 후보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와 후보 숫자가 많이 난 문제를 결부해서 어떤 기준을 삼는 것 자체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의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참 이벤트 정치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도복 입으시고 또 특전사복도 입으시고 또 야구장에도 가시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말로 코스프레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전사복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미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삶 전체가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을 많이 찾는데, 제가 찾는 현장은 나름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찾는 것입니다. 야구장의 경우에도 패자부활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특전사의 경우에는 과거 광주민주화 항쟁 때 동원됐던 점이라든지, 또 부마 민주항쟁 때 또 동원됐던 그런 점들은 아주 뼈아픈 그런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아픔도 다 씻어내고 우리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아픔을 싣고 어떤 화해의 길로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에는 성장 정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이 수반되는 성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민들은 고통이 만만치가 않은데 뭘 더 고통을 수반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정책입니까? 우선은 복지는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우리는 성장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포기하고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없고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해오던 그 성장 정책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 성장의 역설이다. 성장을 버려야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율을 높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던 수출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는 성장을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문제라든지 R&D를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초과학을 투자한다든지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든지 또 부품 소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한다든지 우리 경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30만 표를 졌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를 얻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80석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과 지금 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인식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참여정부가 과오가 있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의 실패 아주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 재창출의 실패, 마지막 선거에 진 그 이제 책임이나 원인은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양극화,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의 문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 또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제때 이렇게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어떤 신자유주의 어떤 조류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좀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시에 그 민심을 잃었던 주된 원인이라고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52년의 역사 속에서 김대중 정부 5년만을 빼면 나머지가 다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TK, PK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권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 고향인 충청북도는 여태까지 대선 후보가 없었고 충청 남북도에 지금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고 강원도가 없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인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패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영남 정권 할 때 TK와 PK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TK의 패권성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호남의 지역주의는 저는 불의에 저항적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지만 영남의 지역주의는 지역의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독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제주도에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많이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죠. 영남 지역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른 지역의 인사를 탕평책을 써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그나마 국민 통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에 비해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또 우리 후보들의 지지도도 역시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당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당에 충성도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실질적으로 당원이 해체된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나오기만 하면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필적할 만한 지지율을 갖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당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편으로는 민노당에 끌려다니고 오른편으로는 여론조사에 끌려다니는 이런 정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략을 잘못 수립해서 전선이 지금 낙동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권에 있었는데 낙동강에 전선을 펼친 결과 강원도가 9석이 털려나가고 충청 남북도가 과반수가 털려나가고 경기 남부가 새누리당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낙동강만 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 이런 전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부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번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를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편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그 거대 담론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강제 휴무를 관철해야 됩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내려줘야 됩니다. 또 면세사업자 그 기준을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2천만 원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줘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고 MRO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인력과 기술 탈취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를 우리 편으로 우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났지만 통일된 조국에서 죽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의 북한공단인 개성공단이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남한의 북한공단을 역발상으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북단, 그리고 인천 남동, 그리고 김포 검단, 시화 반월, 파주 이런 지역에 북한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노동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개성공단에 7, 80불 주는 노임을 이쪽에는 7, 800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40년 동안 더 걸어갈 수가 있고 당장 일본 경제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휴전선 일대가 제조업 벨트가 될 것이고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의 기업들의 활로를 만들어주고 남북한이 화해하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